세상 문명과는 동떨어진 채로 순박하고 순진한 심성을 간직한 상태로 부족의 전통과 관습을 고이 간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글 또는 산 깊은 곳에 살면서 외부 문명과 단절한 상태로 자연에 기대어 후손을 이어가며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남태평양의 한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국회 건물을 불태우고 차이나타운을 약탈하는 등 폭동에 가까운 시위를 펼치면서 중국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당장 눈앞에 중국인이라도 있으면 어떤 행동을 펼칠지 모를 정도로 과격해진 원주민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호주로 가다 보면 남태평양 한가운데에 자리한 수천 개의 섬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사는 섬도 있고 무인도도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라고 해도 그 안에 어떤 원주민이 살고 있는지는 탐험을 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원시부족들은 세상을 등진 채 살아가니까요. 남태평양에서 가장 유명한 섬을 꼽으라면 아마 솔로몬 제도라는 곳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총 992개의 섬이 대각선으로 뻗은 이 아름다운 섬은 엘리자베스 2세를 군주로 섬기는 영연방국입니다. 1568년 스페인의 알바로 데 멘다냐가 이 섬을 발견한 후 성경과 탈무드 등에 등장하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이름을 따와 이름을 붙였는데요. 총 70만에 가까운 인구의 대부분은 멜라네시아인이고 약 4%의 비중으로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유럽, 그리고 중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이 솔로몬 제도에서 폭동이 발생하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솔로몬 제도의 수도 과달카날 섬에서는 국회 건물이 습격당하고 경찰서 및 차이나타운 상점이 약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폭력적인 시위가 발생했는데 이 시위를 주동한 이들은 솔로몬 제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는 말레이타 섬 출신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말레이타 섬에서 수도 호니아라가 위치한 과달카날 섬으로 건너가서는 총리 사저, 국회, 상점, 건물 가리지 않고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시위대는 소가바레 총리의 재임 20년 동안 중국을 포함한 외국이 우리 자원을 모조리 가져가고 국민들의 생활은 피폐해졌다면서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중국과는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 이 솔로몬 제도에서는 왜 중국 때문에 이런 폭력적인 시위가 발생한 것일까요? 언제부터인가 경제 규모가 커지기 시작한 중국은 OECD 회원국이 아님에도 개도국을 상대로 공적 개발 원조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에티오피아에만 무려 13조 원을 투입해 연평균 10%의 성장을 도왔는데 문제는 경제 성장과 함께 빚도 눈덩이처럼 늘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공적 개발 원조라는 명목으로 투자했지만 공짜가 아니라 갚아야 할 융자로 빌려줬기 때문이죠. 사실 중국이 공적 개발 원조 명목으로 개도국에 투자하는 돈은 전부 융자입니다. 너희 나라가 가난하니 일단 우리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개발해봐라면서 마구잡이로 대출해주는 것이죠. 대부분 서방국은 원조, 투자, 교역을 각각 구분하지만 중국은 원조와 비즈니스가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받은 개도국은 반드시 돈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죠. 이런 사건이 지상 낙원이라 불리는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에서도 발생한 겁니다. 솔로몬 제도에서 호주 시드니까지 이어지는 해저 케이블 설치 공사를 중국계 기업이 맡기로 하면서 외교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 국영 차이나텔레콤과 화웨이가 합작해 수주했는데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호주가 솔로몬의 마나세 소가베레 당시 총리에게 해킹 우려가 있으니 중지하라고 권고했고 결국 화웨이는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제도는 2019년 36년간 수교 관계를 맺었던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습니다. 중국이 투자를 아끼지 않을 테니 우리와 손잡자라며 총리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결국 36년간 지속된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단칼에 잘라버리고는 중국과 손을 잡았죠. 팔라우 역시 중국 정부로부터 대만과 외교를 단절하라는 달콤한 유혹의 손길을 뻗쳤으나 단칼에 거절했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전부터 솔로몬 제도에서 가장 크면서 가장 가난했던 말레이타 섬 주민들은 중앙정부가 불공평하게 자원을 배분하고 경제 지원도 미비하다는 불만이 쌓였었는데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자 주민들은 중앙정부가 중국의 뒷돈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말레이타 섬 정부는 중앙정부의 친중 노선에 반발하며 대만과 미국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지원을 받았고 중앙정부는 중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진 솔로몬 제도에서는 말레이타 섬 주민 1000여 명이 수도로 몰려가 의회를 불태우고 대만과의 국교 단절에 반대하면서 혼란의 도가니에 빠진 겁니다.
평화롭기만 했어도 모자랄 지혜의 땅 솔로몬 제도가 중국 하나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중국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설 한복판에 중국을 대놓고 비난하는 광고 하나가 떡하니 재생됐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가장 번화한 곳 강남역은 하루 100만 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유동인구를 자랑합니다. 여기에 하루 13만 대라는 교통량을 자랑하는 만큼 강남역은 모든 기업들이 탐내는 광고 스팟이죠. 보통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쏟아부어 광고를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광고 직후 매출이 확실히 보장되는 만큼 얼마의 돈을 쓰든 아깝지 않은 훌륭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6일 금요일에 이 강남역을 방문한 사람들은 11번 출구 뉴발란스 건물 위에 특이한 영상이 하나 재생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껏 재생됐던 광고, 즉 무엇인가를 판매하기 위한 홍보 영상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인들에게는 조금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었던 영상입니다. 트래디셔널 코리안 클로스 한복이라는 문장이 어두운 배경에 등장하더니 단아하게 차려입은 한복 입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이 광고는 올 3.1절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진행된 한복 광고의 일부입니다. 라카이 코리아가 3.1절 102주년을 맞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보였던 바로 그 광고죠. 이날 강남역에서 광고를 집행한 광고주 역시 라카이 코리아였습니다. 어떤 상업성을 띠고 무엇인가를 판매하려는 목적이 아닌 오로지 중국을 겨냥해 한복이 한국 전통의상이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을 전해주기 위한 광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 위로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박박 긁는 중국인들의 댓글이 올라옵니다. 라카이가 공개한 댓글은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 영상에 달린 댓글들로 한국도 원래 중국 문화지, 부정할 수 없는 이유, 역사 왜곡은 한국의 전매 특허 아니었나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시비를 거는군요. 조선 문화의 뿌리는 중국, 역사를 모르는 나라는 이러니 구제불능, 눈을 떼지 말고 제대로 배워라, 자기 나라의 역사를 직시해라, 독자적 발전도 없이 가난한 중국의 속국이었던 역사를 말이다. 지금까지 중국에 아첨할 수밖에 없으면서 말야. 또는 조선이 원조라면 그 증거를 내 역사는 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재판에서조차 감정을 우선시하고 증거를 무시할 나라니까 라고 했죠. 이어 네, 모든 것은 당신들 한국인이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당신은 우리 중국인이 당신들을 발명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중국인이 없다면 당신 한국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거나, 한국 사람들은 왜 자꾸 지능이 낮다고 느껴지는 말들을 하나라고 했고, 또 한 네티즌은 그들의 전통 음식은 미국 병사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발명한 부대찌개 아닌가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열등감으로 인한 극심한 과대망상증이라는 댓글은 한국인들의 분노를 최대치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은 이렇게 댓글로 불만을 표했지만 일부 네티즌은 직접 전화를 걸어와 항의를 하거나 이메일로 분노를 배출했습니다. 이에 라카이 코리아 측은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고 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오히려 우리 문화와 우리 음식이 우리 것이라고 알려야만 하는 현실이 매우 통탄스럽다면서 중국이 동국 공정을 멈추고 왜곡된 사실을 정정할 때까지 중국 판매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위를 넘는 역사 왜곡과 악플들에 대해서는 국제소송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법적 대응으로 처벌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죠. 해당 영상의 말미에는 최근 라카이 코리아와 함께 이러한 중국 및 일본 네티즌들을 처벌하기 위해 선임된 미국 변호사 데이비드 린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인터뷰 영상에서 법률 시스템은 그들의 신원을 밝혀낼 수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꼭 그들을 찾아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국제소송에서 중국 및 일본 네티즌들이 반드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악플은 중죄이고 역사 왜곡 또한 중범죄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을 배설하는 네티즌들이 반드시 적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편 이러한 국제소송 계획이 알려지면서 전세계 한국 네티즌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분노를 가지고 처벌하고 싶지만 개인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기업이 이를 대신해 준다는 것이 상당히 고마웠고, 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금전적으로 직접 후원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라카이 측에서는 국제소송을 후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패션 및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답게 5만원 상당의 라카이 제품을 19,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도록 감사 후원 박스를 공개한 것이죠. 이 판매 수익의 일부는 역사 왜곡을 일삼는 중국과 일본 네티즌들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소송 진행 비용으로 사용되며, 이렇게 후원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후원자 명단도 홈페이지에 빼곡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취지에 공감하며 몇 개의 후원 박스를 구매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국 문화 훔치기는 김치, 한복, 삼계탕, 떡볶이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세종대왕도 김연아 선수도 손흥민 선수도 전부 조선족이라며 중국인의 후예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인간이야 나는 중국인이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김치나 한복, 한글 등은 자신이 중국 문화가 아니라고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인해 전술로 온라인상에서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입이 없어 말을 할 수 없는 한국 문화를 지켜내야 하고 다시는 이런 망발을 하지 않도록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